또 인사하지 않으면 또 안 할 거지. 안녕하세요. 아직 안 했어, 임마. 뭐 이렇게 성급해. 자, 인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기 이제 자, 124페이지부터 가자. 오늘 좀 교육이 할 게 많어. 그래서 교육은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같이 한 다음에 좀 문제도 좀 풀어볼 거야. 문제도 좀 풀어볼 거니까 과제 문제까지. 자, 이제 124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124페이지부터 일단 우리 교역을 볼 텐데, 자, 우리 앞으로 뭐 교역, 무역 이제 같은 말이지? 그러면 교역은 기본적으로, 자, 얘들아 물어보자. 교역은 폐쇄 경제야, 개방 경제야? 개방 경제지? 그럼 자급자족 경제를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교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 간의 재화마다 자, 생산비 차이가 발생해. 그러면 자, 생산비 차이가 발생을 하면 특정 재화를 어떤 국가는 좀 더 싸게 만들고 어떤 국가는 좀 더 비싸게 만들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특정 국가에서 어떤 재화를 더 싸게 만들면 우위에 있다고 그럴 거야. 그럼 얘들아 우위의 반대말은 뭐가 있는 거지? 더 비싸게 만들면 열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 따질 게 이제 뭐냐면 우위, 자 열이를 따질 거고, 그러면 모든 국가는 상대국에 비해 우위가 있는 재화만 생산하고 그럼 열이가 있는 재화는 포기하는 거지. 그러면 우위가 있는 재화만 생산한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 특화. 그치? 그럼 특화해서 집중 생산해. 그럼 우위가 있는 재화는 수출할까 수입할까? 당연히 수출할 거고. 그럼 열이가 있는 재화는 생산을 포기하고 수입하겠지. 그게 바로 교역이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우위가 있는 재화를 특화 수출하고 열이가 있는 재화를 수입한다면 그걸 자유롭게 교환하면 이제 그게 교역이 되는데, 자 교역으로 끝나면 안 돼. 교역 이후에 교역을 통해서 양국 모두 뭐가 발생해야 되냐면 교역에 이익이 발생해야 돼. 결국 교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모두 이익이 발생할 때만 교역에 참여한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우위 열이를 따지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지. 우위와 열이를 따지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절대 우위론이 있고, 자, 또 하나는 비교 우위론이 있어요. 자, 우리가 절대 우위론은 고전적 교역 이론이라고 할 거고, 자, 비교 우위론은 자, 현대적 교역 이론이라고 할 거야. 그래도 이름을 알아놓자. 얘들아, 절대 우위론을 주장한 사상가가 누구죠? 애덤 스미스고, 비교 우위론을 주장한 사상가는 데이빗 리칼도야. 그래서 애덤 스미스, 데이빗 리칼도. 그런데 현대 교역 이론은 비교 우위론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비교 우위론이 집중적으로 나오지만 선택지 하나에서는 절대 우위론을 물어봐. 그래서 일단 절대 우위론부터 따져보고 그 다음에 비교 우위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124페이지 무역의 의미, 그 다음에 필요성, 그 다음에 특징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자 무역 발생에 관한 이론의 절대 우위론, 비교 우위론이 있지. 근데 앞으로 일단 가정을 깔고 갈 거야. 자 절대 우위론이건 비교 우위론이건 간에 일단 무조건 가정은 두 국가, 또 하나의 가정은 두 재화. 왜냐면 재화가 너무 많아 복잡하니까 일단 두 국가 두 재화고, 그래도 뭐 X재, Y재, 뭐 기계, 의류, 뭐 한국, 미국, A국, B국. 그 다음에 자 원래 생산 요소가 무지 많이 들어가지만 생산 요소가 많으면 복잡하니까 자 생산 요소는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 노동뿐이다.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다. 그러면 노동의 가격이 인건비죠. 결국 인건비가 생산비의 차이를 결정할 거야. 그런데 노동뿐인데 노동의 질은 어느 국가나 자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할 거야. 노동의 질은 동일하다. 그러면 한국의 노동력 한 명의 임금과 미국의 노동력 한 명의 임금은 같은 거야. 그럼 노동력이 많을수록 생산비가 비싼 거고 노동력이 적을수록 생산비가 싼 거야. 즉 단순화시키기 위한 이론이고, 또 하나는 원래는 교역이 이루어지면 화폐로 이루어질 텐데 화폐가 들어가면 복잡해져. 환율 때문에. 그래서 가정은 무슨 교환? 물물 교환. 자, 물물 교환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 국가 두 재화. 자,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고 노동의 질은 동일해. 그리고 물물 교환을 가정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출발할 거고, 그 다음에
자, 밑에 보면 이제 무역 의존도 공식이 있죠.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일단 먼저 자, 수출 의존도는 자, GDP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GDP분의 수출액 곱하기 100. 자, 수입 의존도는 GDP분의 수입액 곱하기 100. 어렵지 않죠? 근데 무역 의존도는 수출 의존도 더하기 수입 의존도. 그럼 GDP분의 수출액 곱하기 100 더하기 GDP분의 수입액 곱하기 100이니까 합치면 GDP분의 수출액 더하기 수입액 곱하기 100이죠? 자, 이 공식 기본적으로 암기한 이후에 계산 문제 출제되니까 꼭 외워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어렵지 않고.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절대 우위론 갑시다. 자, 일단 절대 우위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 애덤 스미스가 쓴 저술한 책 이름이 뭐야? 국부론이지. 국부론에서 자유무역을 얘기하거든? 그러면 절대 우위론이라는 얘기는 자유무역을 하자는 거야. 그런데 애덤 스미스는 모든 국가가 보호무역을 하던 게 너무 답답했어. 그래서 국가들한테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다니는데 모든 국가에서 아니 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답답한 나머지 이 절대 우위론이라는 무역이론을 만들어서 무역을 할 때 이익이 발생을 증명하거든. 자,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일단 먼저 따질 건 이거다. 자, 그렇게 우위라는 게 있잖아. 자, 우위는 어드밴테이지인데 그럼 우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절대 우위니까 두 가지 측면에 접근을 해야 돼. 하나는 생산비 측면. 자, 하나는 생산량 측면. 자, 그럼 작년에 내신으로 공부했던 친구랑 물어보자. 무역이론은 생산비 또는 생산량 자료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뭐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까? 생산비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지. 그래서 생산량이 나오면 뒤통수 치는 거니까 좀 주의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자, 한국과 미국이 있는데 만약에 쌀을 만들어. 그러면 생산비 측면에서 절대 우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야. 생산량이 동일하면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한 경우죠. 한국도 쌀을 한 가마 만들고 미국도 쌀을 한 가마 만들 때 절대적으로 투입되는 노동력이 적으면 생산비가 저렴한 거지. 그러면 생산량이 동일할 때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적은 재화에 절대 우위가 있다고 그러고, 그럼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많은 재화에는 그 국가는 절대 열의가 있다고 하는 거고, 반대로 자, 생산량 자료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면 이번 바꾸지. 생산비가 동일하다면 절대적으로 생산량이 많은 재화에 절대 우위가 있는 거지. 생산비가 동일할 때 절대적으로 생산량이 적은 재화에 절대 열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절대 우위, 절대 열의 잘하고서 절대 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하고 절대 열의가 있는 재화는 포기하지. 이게 절대 우위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인 내용 볼게요. 하나 더. 일반적으로 자, 생산비 자료는 대부분 다 무조건 문제가 표로 나올 거야. 표로 나오는데 생산량 자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생산가는 곡선으로 나오거나 또는 표로 출제됩니다. 생산비는 무조건 표로 나올 거고 생산량은 곡선 또는 표. 자, 그럼 125페이지 봐봐. 내용 볼게요. 절대 우위론. 자, 각국의 생산량이 같다면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적게 드는 재화 또는 생산비가 같다면 반대로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재화에 절대 우위가 있고, 그럼 반대면 절대 열이지. 그럼 이 절대 우위 재화에 특화해서 상호 교환하면 양국 모두 이익. 자, 그러면 밑에 보자. 자, 밑에 보면 이제 생산비 자료부터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삐뚤어졌네. 자, 보자. 일단 여기 한국이 있고요. 자, 미국이 있는데, 자, 한국은 기계를 자, 한 단위 만드는데, 자, 미국은 기계를 한 단위 만드는데, 자, 마찬가지로 한국은 의류를 한 단위 만드는데, 미국은 의류를 한 단위 만드는데, 그래서 기계 한 단위 만드는데 한국은 6명이고, 자, 미국은 기계 한 단위 만드는데 2명이야. 자, 의류 한 단위 만드는데 한국은 4명이고, 기계 한 단위 만드는데 미국은 8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정해봐. 만약 교역 전에, 무역을 하기 전에 자급자족 경제에서 한국이 기계 하나, 의류 하나 만들어서 스스로 생산해서 소비한다면 총 노동력이 몇 명 투입됐어? 10명 투입됐지.
자, 미국도 기계 하나 만들고 의류 하나 만들어 소비한다면 총 노동력이 몇 명 투입됐어? 10명 투입됐지. 결국 이제 자급자족 경제에서는 한국도 총 10명 투입해서 하나하나 생산해 소비했고, 미국도 총 10명 투입해서 하나하나 생산해 소비했지. 그치? 근데 애덤 스미스는 이게 너무 바보 같은 거야. 그래서 절대 우위론으로 증명하는 게 이거야. 그럼 첫 번째, 자, 노동력의 질이 동일하다면 기계 누가 더 싸게 만드니? 절대적으로. 똑같은 생산량이 똑같이 한다는 때 미국이 절대적으로 싸게 만들지. 그러면 미국이 기계에 절대 우위가 있는 거고. 자, 의류는 누가 더 절대적으로 싸게 만들어? 한국이 더 절대적으로 싸게 만들지? 그럼 한국이 의류에 절대 우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한국은 의류의 절대 열이, 한국은 의류의 절대 우위, 기계의 절대 열이, 미국은 기계의 절대 우위, 의류의 절대 열이. 따라서 한국은 기계 생산 포기하고 의류에만 특화하는 거고, 미국은 의류 생산 포기하고 기계에만 특화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교역을 통해 이득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자. 그럼 가정을 해봐. 이렇게 가정할게요. 자, 한국은 교역 전에 스스로 만들면 기계 하나, 자, 의류 하나를 만들었지. 스스로 생산 소비하면. 자, 마찬가지야. 자, 미국도 교역 전에는 기계 하나, 자, 의류 하나를 스스로 만들어 생산을 했어. 그리고 소비했는데, 자, 그럼 한국은 교역 전에 노동력이 총 몇 명 투입됐어? 10명. 미국도 스스로 생산 소비하면 10명이 투입되는데, 우리가 지금 봐서 알지만 한국은 의류의 절대 우위가 있지. 그러면 한국은 기계를 포기하는 거고, 자, 미국은 기계의 절대 우위가 있으니까 의류를 포기하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한국은 이제 의류에 특화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가정하기 위해서 의류를 2개만 생산한다고 쳐보자. 의류에 특화해서. 그 다음에 미국은 절대 우위가 있는 기계에 특화하는데 기계만 2개 생산한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우리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 하지만 일단 가정을 단순화시키는 거야. 좀 이따 이제 왠지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물물 교환하잖아. 근데 물물 교환하는데 한국은 의류에 2개를 특화해서 둘 중에 하나를 미국에 수출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기계를 하나를 수입해 오면, 그러면 자, 이제 교역 후의 상황을 봐봐. 자, 교역 후의 상황을 봤더니 여전히 한국은 의류 2개 특화해서 하나 수출하고 하나 받아오면, 그럼 교역 전과 똑같이 기계 하나, 의류 하나 소비가 가능하지. 미국도 마찬가지야. 기계 2개 특화해서 기계 하나 주고 의류 하나 받아오면 미국도 기계 하나, 의류 하나 똑같죠? 그치? 자,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맞춘 거냐면, 교역 전의 상황은 스스로 생산해서 한 개 한 개 소비할 때였고, 교역 후의 상황은 특화해서 교역을 해가지고 소비량을 교역 전과 똑같이 맞췄지. 자, 그러면 한국은 스스로 생산할 때와 교역을 통해 생산 소비했을 때 교역 후의 소비량 수준이 같아. 그런데 노동력이 세이브 됐어, 안 됐어? 자, 혼자 생산할 때는 10명이었지만 한국은 이제 의류 2개에 특화하면 몇 명만 투입되면 돼요? 8명만 투입되면 되잖아. 그리고 교역을 했더니 교역전과 똑같은 소비량 수준을 맞췄지. 그럼 한국의 노동력의 이익은 얼마야? 2명. 돼? 그 다음에 자,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은 스스로 생산할 때는 10명이었는데, 자, 기계 2개에 특화하면 미국은 노동력이 몇 명 투입됐냐면 한 개에 2명이니까 4명이 투입됐다고. 그치? 자, 그리고는 교역을 통해서 교역전과 똑같은 소비량 수준을 맞췄잖아. 그치? 그러면 미국의 노동력의 이익은 몇 명이야? 6명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노동력을 놀려? 자, 한국은 이 노동력을 또다시 특화제화에 투입하는 거야. 그러면 특화제화에 투입하면 의류겠지. 그럼 의류는 4명이 하나 생산하는데 2명이 투입되면 의류를 2분의 1, 0.5개 더 생산할 수 있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노동력 6명을 놀리지 말고 이걸 다시 특화제화인 기계에 투입하면, 기계는 2명이 하나 생산하니까 기계를 3개 더 생산할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볼 때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 이게 바로 교역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되죠. 그러면 한국은 교역을 통해 노동력을 2명 세이브되고 제품을 2분의 1, 0.5 단위 더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고 더 소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미국도 노동력이 6명 세이브되고 이걸 투입하면 제품, 기계를 3개 더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교역의 이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증명이 된 거야. 그래서 일단 요 증명법만 알아두었는데, 증명법은 되게 단순하기 위해서 교역 전의 소비량과 교역 후의 소비량을 맞춘 거야. 오케이? 그래야 노동력과 제품의 이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자, 그런데 이 처음에 절대 우위론이 등장했을 때 이 절대 우위론에 따라서 교역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어.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절대 우위론의 한계가 있어. 절대 우위론의 한계.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런 상황이야. 자, 이런 상황 보자. 절대 우위론의 한계는, 자, 의류를 한국, 미국 이렇게 있는데 한국이 여기가 4명. 자, 이런 상황. 미국이 1명. 자, 그러면 너네 볼 때 기계 누가 절대 우위? 똑같지. 미국이 절대 우위죠. 그런데 의류도 누가 절대 우위야? 또 미국이 절대 우위지. 자, 두 제와 모두 미국이 절대 우위고 두 제와 모두 한국이 절대 열이가 있으면 애덤 스미스의 이론으로는 교역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의 치명적 한계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할까? 아까 얘기했던 데이빗 리카르도가 등장한 거야. 그래서 데이빗 리카르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경우에도 교역이 가능하다. 그럴 때는 절대 우위가 아니라 무슨 우위를 따지자? 상대적 우위를 따지자. 그래서 나온 게 비교 우위론. 그런데 자, 상대적 우위는 한마디로 이런 거 잘 봐. 이런 상황 봐봐. 예를 들어 여기가 6명, 3명. 그 다음에 여기가 8명, 자, 2명. 그럼 봐봐. 자, 기계 미국이 절대 우위지. 자, 의류 미국이 절대 우위지. 자, 그러면 상대적 우위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둘 다 싸게 만들지만 상대적으로 더 싸게 만드는 게 뭔지, 한국은 둘 다 비싸게 만들지만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만드는 게 뭔지. 그럼 봐봐. 미국은 기계를 2분의 1배 더 싸게 만들지. 그런데 의류는 4분의 1배 더 싸게 만들잖아. 그럼 미국은 더 싸게 만드는 게 뭐야? 의류지. 그럼 미국은 의류에 상대적인 우위가 있는 거고, 반대로 자, 기계를 누가 더 비싸게 만드나 봤더니 한국은 기계는 2배 비싸게 만들지만 의류는 4배 비싸게 만들지. 그럼 상대적으로 덜 비싸게 만드는 게 뭐야? 기계잖아. 그치? 그러면 상대적 우위는 한국은 기계에 있는 거야. 자, 이런 원리인데 절대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상대적 우위를 따지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일단 결론부터 알아놔. 절대 우위의 한계는 한 국가가 모두 절대 우위, 다른 국가가 모두 절대 열에 있을 때는 교역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등장한 게 누구의 이론? 데이빗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 그래서 옆에 보자. 자, 125페이지 우측에 생산량절을 볼게. 자,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이 나와 있는데, 자, 너네 물어볼게. 여기 함정이 있어. 이거 수특이 계속 물어보는데 평가한다고 물어본 거야. 봐봐. 자, 세로축이 기계, 가로축이 의류. 자, 갑극은 20개, 40개. 자, 그 다음 을극은 30개, 90개. 자, 볼게요. 다시. 요게 갑극이고, 요게 이제 을극이야. 그럼 너네 보면, 의류 절대적 생산량 누가 많아? 을극이지. 기계 절대적 생산량 누가 많아? 을극이지. 자, 그러면 기계 절대우위 누구야? 어떻게 알아? 이것만 보면. 이게 함정인 게 뭐냐면, 여기서 절대우위를 따지려면 반드시 어떤 단서가 나와야 되냐면, 두 국가의 생산 요소의 투입량은 두 국가가 같다라는 단서가 나올 때만 절대우위를 잡을 수 있다. 학교 내신 시험에도 가끔 실수하시는데 이 단서가 안 나오면 절대우위 못 잡아. 예를 들어 갑국도 100명을 투입했고 을국도 100명을 투입했다면 당연히 갑국은 100명 투입해서 의류 40개, 을국도 100명 투입해서 의류 90개면 절대우위지. 근데 만약에
생산요소 투입량이 같다는 단서를 몰라. 그럼 이럴 수 있잖아. 갑국은 10명을 투입했는데 을국은 1000명을 투입했을 수 있잖아. 그럼 절대우위는 오히려 갑국이 더 있는 거지. 이해돼? 이 단서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 너네가 기출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생산량 자료가 나와 있는데 최대 생산량, 생산 가능곡선으로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두 국가가 같다라는 단서가 있을 때만 절대우위 파악이 가능하다. 이 단서가 없으면 절대우위 파악 불가. 그래서 앞으로 기출이나 수특 풀 때 이 단서를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어. 그럼 이 단서가 없을 때는 정답을 찾아보면 절대우위 물어볼 때 뭐 을국이 갑국에 비해 의류의 절대우위 있다. 그러면 정답은 X고 알 수 없다라고 나올 거야. 알겠니? 반드시 알아놔.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두 국가가 다 같다는 단서가 있을 때만 이런 경우 생산량 자료일 때 절대우위 판단이 가능하다. 요 단서가 없으면 절대우위 파악할 수 없다. 난 분명히 얘기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비교 이론. 자, 그러면 일단 비교 이론은 내신 때 수업 들은 친구들은 다시 복습해서 완전히 외우는 거야. 자, 비교 이론은 무조건 어떻게 접근하냐면 일단 암기합니다. 자, 일단 비교 이론은 무조건 제일 먼저 할 일은 이거야. 이제 공식대로 풀어야 돼. 일단 공식 먼저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이거. 생산비 자료인지 또는 생산량 자료인지를 구분하자. 생산비 자료인지 생산량 자료인지를 구분하자. 자, 그럼 맛만 볼까? 얘들아, 자, 132페이지 봐봐. 132페이지. 132페이지. 야, 2번 문제. 생산비 자료야, 생산량 자료야? B. 어디서 할 수 있어? 두 번째 줄, 문제 두 번째 줄, 밑줄. 노동자 수. 항상 잡는 거야. 자, 기계 한 대, 자동차 한 대, 생산량을 똑같이 해놓고 필요한 노동자 수가 차이가 나는 거지. 밑줄, 노동자 수, 밑줄, 생산비 자료. 그럼 3번은? 당연히 생산 가능 곡선이니까 무슨 자료? 그치? 그럼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밑줄 쳐. 양국이 보유한 노동량은 같다. 그럼 뭐를 파악할 수 있다? 절대우위 판단이 가능하다. 되니? 야, 4번은? 또 노동자 수지. 생산비 자료. 자, 그 다음에 5번은 생산 양자료고. 오케이. 이 정도 일단, 이 정도까지 확인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할 거고요. 또 두 번째. 자, 생산비 또는 생산량 자료가 판단이 됐다. 이제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자, 우리는 비교 우위를 잡아야 되잖아. 그럼 너네 물어볼게. 접근하는 거 쉬운데 어렵진 않아. 그럼 이제 비교 우위를 판단해야 되는데 물어보자. 우리 2강에서 했었어. 한 달 전이죠 벌써. 그러면 경제학의 비용은 무슨 비용이야? 기회비용이지. 기회비용이 상대적 비용이잖아. 따라서 앞으로 무조건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을 구합니다. 기회비용을 구해서 결국 우위가 있다는 얘기는 상대적 생산비가 작은 거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구하고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에 비교 우위가 있고. 자, 또 하나. 자, 내가 좀 이따가 이 기회비용 구하는 논리적 방법을 알려줄 텐데 어렵진 않아. 근데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니네가 이제 공식화해서 속성으로 풀어야 돼요. 수능 경제 선택과는 니네 선배들이 다 하고 있는 방법이니까 비자양모라는 공식 외우세요. 비자양모. 비자양모. 그럼 비자양모는 뭐의 약자냐면 봐봐. 비는 생산비야. 생산비. 그래서 좀 이따 하겠지 말봐. 생산비는 자신이 분자, 생산량은 자신이 분모. 일단 공식 외우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괜찮아, 괜찮아. 생산비는 자신, 잘 봐. 생산비는 자신이 분자, 분자. 생산량은 자신이 분모. 무조건 공식 외우세요. 계속 물어볼 거야. 생산비는 자신이 분자, 생산량은 자신이 분모. 그래서 앞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한 이후에 기회비용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비자양모로 구합니다. 무조건 비자양. 좀 이따 보여줄 거고. 자, 이제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 번째는
교육 조건부일 겁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교역을 할 때는 화폐가 안 들어간다고 그랬지. 물물 교환한다고 그랬죠? 그럼 교역 조건은 결국 뭐냐면 교역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교역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조건. 그럼 나중에 연습할 건 뭐냐면 잘 봐. 교역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조건을 연습할 텐데 출제자들이 함정 나면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교역을 통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조건도 물어봐. 일단 먼저 교역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할 조건이 일반적으로 교역 조건인데, 자, 교역 조건은 무조건 이렇게 구하는 공식 먼저 정리할 거야. 비교, 우위, 재화, 한계를 수출하고 그 다음에 그 비교, 우위, 재화의 기회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비교, 우위, 재화를 하나를 수출하고 그 재화 수출하고 기회비용보다 커야 돼. 일단 이거 공식이야. 좀 이따 설명하면 이해될 거니까 일단 공식 정리해두고. 3번. 자, 그래 끝난 거 아니고요. 4번 볼게요. 자, 미리까 지금 앞으로 내가 이제 요 끝난 다음에 쫙 설명할 내용 공식화해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럼 앞으로 뭐 할 거냐면 요 공식화된 내용을 이제 설명 들으면서 이해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외워놔야 돼. 비교, 우위, 재화. 자,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전에 비해 교역 후에 커진다. 자, 비교, 열의재화.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전에 비해 교역 후에 작아진다. 다시 중요한 거에서 소비의 기회비용, 소비의 기회비용. 그래서 비교, 의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커지고요. 교역 전에 비해 교역 후에 비교, 열의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작아져요. 일단 써놓고 단 비교, 우위제와건 비교, 열의제와건 자, 생산의 기회비용은 변함이 없다. 일단 적어놓자. 이거 하나씩 증명을 할 거야. 그리고 5번째. 요거는 문제풀이 팁을 알아놔야 돼. 일단 왜요? 교역 후의 특정재와 소비량의 합은 그 재화의 특화 생산량과 같다. 교역 후 특정재와 소비량의 합은 예를 들어 만약에 X재 소비량의 합은 X재 특화 생산량의 합과 같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참고로 보면 지금 내가 쫙 써준 거 일단 무조건 다 외워야 돼. 그리고 이제 증명하는 과정 중에 하나하나 이해해가는 거야. 참고로 지금 써준 내용이 126페이지 1번, 2번, 3번, 4번, 127페이지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거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5가지만 일단 정리해놓자. 5가지만 정리해놓고 그러면 자, 일단 우리 126페이지 먼저 생산비 자료 통해서 한번 볼게요. 생산비 자료. (2년) 전까지는 그 수능 문제에서 킬러 컨텐츠가 교육으로 나왔어요. 교육으로. 근데 작년에는 교육이 킬러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오답률이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였지. 그래서 교육은 무조건 한 문제가 킬러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틀리면 안 돼. 그리고 야, 나는
이렇게 뭐 교육 이론이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나는 봐봐 수능이 끝나자마자 시험지 받아서 바로 해설 강의하거든. 그러면 내가 바로 풀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보다 머리가 똑똑해서일까? 응.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너희들보다 많은 문제를 풀어봤어요. 결국 문제를 누가 더 많이 풀어봤나 싸움인 거.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많이 풀어봐야 돼. 큰일 났다. 괜찮아? 잠깐 나올래? 네. 노래 한번 할래? 너무 안타까워 지금. 그 안 졸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갸륵하긴 한데 그 개슴츠러운 눈빛으로 날 자꾸 쳐다보니까 내가 부담이 되잖아. 죄송합니다. 야, 너 생각해봐. 이런 눈으로 나를 계속 쳐다보면 내가 부담이 되겠냐 안 되겠냐. 하여튼 좀 힘내. 중요해. 자, 이거 봐봐. 갑국이 있고 을국이 있어. 그 다음에 의류기계. 야, 의류는 한 벌이고 기계는 한 대야. 자, 이 상황에서 갑국을 2명, 4명, 8명, 8명. 잘 봐. 2명, 4명, 8명. 자, 8명. 자, 이 상황을 보자. 그럼 너네가 볼 때요. 자, 이거 생산비 자료잖아. 그치? 그러면 생산비 자료가 나올 때는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동일하다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갑국은 의류 하나 만드는데 2명이잖아. 을국은 의류 하나 만드는데 8명이지. 그럼 무조건 누가 절대 우위가 있는 거야? 갑국이죠. 우리는. 자, 그러면 기계도 4명, 8명이니까 그냥 갑국이 절대 우위야. 그치? 그러면 절대 우위를 잡았지. 그럼 절대 우위로는 교역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이제 비교 우위를 가야 되는데 그럼 2번. 내가 뭐라고 했어?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을 구해서 기회비용이 작은지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회비용의 일반적 정의는 포기한 거잖아. 그치? 그럼 잘 봐. 갑국에 생산 요소가 딱 정해져 있을 거야. 몇 명인지 몰라도 정해져 있을 거고 을국도 생산 요소가 정해져 있으면 의류의 투입, 만약에 의류의 생산을 늘리면 거기 의류에다가 노동력을 더 많이 투입하면 뭐의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어. 기계의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앞으로 요 옆에다가 기회비용을 쓰는데 그럼 너네가 볼 때 갑국의 의류의 기회비용은 얼마니? 따져보자. 잘 봐. 이렇게 따져봐. 갑국의 자, 의류 한 벌 생산의 기회비용. 자, 그러면 갑국은 의류 한 벌 생산하는데 2명이 투입됐지. 그러면 이제 의류 생산을 늘리면 기계를 포기하잖아. 그런데 갑국이 의류 한 벌에 2명을 투입했다면 기회비용은 기계 몇 대냐 그럴 때는 갑국이 의류 한 벌 생산에 투입한 노동력 2명을 똑같이 기계에 투입했다면 기계를 얼마 생산할 수 있었어? 2분의 1대를 생산할 수 있었지. 왜냐면 4명이 있어야 하나가 생산되는데 2명을 투입하면 반밖에 생산이 안 될 거야. 그럼 결국 갑국의 의류 한 벌 생산의 기회비용은 기계 2분의 1, 0.5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똑같이 갑국의 기계 한 대 생산의 기회비용은 얼마야? 그러면 갑국은 기계 하나 생산하는데 4명이 투입됐잖아. 그 4명을 의류에 투입했다면 의류를 얼마 생산할 수 있었어? 2발 생산할 수 있었잖아. 그걸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의류 2발이 되는 거야. 야, 이 정도는 이해해야 돼. 야,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쉬운 거냐면 우리 집 만두도 그걸 내가 물어보면 알아요. 몇 번 알지? 나왔지? 만두 말티즈 17살 물어봤어. 만두야 기계 한 대 생산의 기회비용 얼마였지? 얘가 딱 정확히 1초 보더니 두 발! 이랬다고. 그럼 너희도 모르면 안 되잖아. 가지고 자존심 상하니? 큰일 났네. 그러니까 부탁인데 이해가 안 돼도 좀 미안해. 씨발 이해하는 척하자. 알겠지? 왜냐면 너네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우리 오늘 종강하고 내년 다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해. 그거 한번 똑같이 해봐. 그럼 얘들아 을국에서 자 의류 한 발 생산의 기회비용 얼마야? 똑같이 의류 한 생산 8명을 똑같이 투입했으면 8명이 한 대니까 기계 한 대지. 그러면 각국의 기계 한 대 생산의 기회비용은 똑같이 의류 한 벌이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구하면 빨리 해도 15초, 길게 하면 1분까지 걸리거든.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한다? 비자형. 자, 그럼 먼저 봐봐. 생산비 자료야, 생산 영재료야? 생산비 자료지. 그러면 무조건 해봐.
각국의 의료 한 벌의 기회비용. 자, 생산비는 자신이 분자. 그럼 얘가 분거야. 자신이 분자니까 기계 4분의 2, 2분의 1. 끝. 오케이? 자, 그러면 각국의 기계 한 대 기회비용 하면 그냥 요거 계산할 필요 없다. 그냥 요거 역수로 내려오면 돼. 끝. 역수로. 그러면 기계 생산 의료를 포기했고 역수로 내려오면 2발. 끝. 오케이? 자, 논리는 다 알았지? 자, 시험에서는 이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은 절대 안 물어봐. 결론만 물어보니까 구하는 법 논리적 한번 따져본 이후에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생산비는 자신이 분자. 그럼 얘가 분모, 기계 2분의 1. 기계 기회비용 그냥 역수 2. 끝. 두 번째. 그럼 을국의 의료의 기회비용은 자신이 분자. 8분의 8. 기계 하나. 역수로 내려오면 기계 한 대 기회비용은 의료 하나. 끝. 돼? 오케이? 무조건 비자 양모. 생산비는 자신이 분자. 단. 나중에 생산량 자료가 나오면 생산량은 자신이 분모로 가야 돼. 그것도 좀 이따 보여줄 거고. 자, 그럼 우리 생산비 자료 해가지고요. 자, 기회비용까지 구했어.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봐봐. 야, 그럼 한 국가 내에서 기회비용을 구했고, 한 국가 내에서 기회비용을 구했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기회비용이 무슨 제하가 비교우위야? 작은 제하가 비교우위라고 그랬죠? 그럼 봐봐. 의료 한 벌의 기회비용을 비교했더니 2분의 1. 누가 더 작아? 2분의 1이 더 작지? 그럼 각국의 의료 한 벌의 기회비용이 더 작으니까 각국은 의료의 기회비용이 작아서 의료의 비교우위가 있고 의료의 비교우위 특화. 오케이? 그런데 기계 하나 기회비용 의료 2대, 의료 2벌, 의료 1벌. 그러면 의료 1벌이 더 작으니까 을국은 기계의 비교우위. 너는 이걸 다시 여기다가 의료라고 쓰면 안 된다. 기계의 기회비용이 작은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각국은 뭐에 특화하고 의료에 특화하고 을국은 기계에 특화해서 서로 교역하면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한다. 여기까지 됐어? 그럼 세 번째. 우리 2번까지 됐고. 자, 세 번째는 이제 교육 조건이야. 잘 보자. 그럼 이제 각국은 뭐에 특화하죠? 의료에 특화할 거고. 을국은 기계에 특화하겠지? 그런데 물물교환이야. 그럼 교육 조건. 다시 교육 조건은 내가 뭐라 그랬냐면 교역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조건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렇게 보자. 자, 각국이 의료에 특화했어. 그럼 아까 내가 교육 조건이 비교의지랑 한계가 기회비용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지? 그럼 이제 이런 거야. 각국이야. 각국은 비교의자가 의료니까 의료 하나를 수출합니다. 그치? 그런데 의료 한 개의 기회비용이 기계 2분의 1이야. 이제 무슨 의미인지 볼게. 자, 기회비용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하는 것의 가치지. 그러면 각국이 의료 한 벌을 생산하면 기회비용이 기계 2분의 1이니까 의료 하나를 생산하면 기계 2분의 1개를 포기하지. 그럼 반대로 의료 하나 줄이면 기계 2분의 1개가 늘어나지.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각국에서는 의료 한 벌의 가치와 기계 2분의 1대의 가치가 같아 달라. 같은 거지. 그럼 만약에 교역을 안 했을 때 각국 내에서 교역을 해. 그럼 교역도 각국 내 시장에서 물물 교환을 했겠지. 그럼 물물 교환을 할 때는 의료 하나와 뭐가 교환됐다는 거야? 기계 2분의 1개가 교환됐다는 거죠. 따라서 요때 기회비용의 정의는 뭐냐면 의미는 교역 전 한 그 각국 내에서 두 재화의 교환 비율이야. 왜냐면 가치가 같으니까 교역 전에 국내 시장에서는 의료 한 벌 주면은 기계 2분의 1대 받을 수 있었지. 그래서 꼭 하나 여기서 말하는 기회비용의 정의는 교역 전에 두 재화의 교환 비율이에요. 두 재화의 교환 비율. 오케이? 너네 아직 수특책 나온 거 봤나? 봤어? 올해 수특책 봤더니 바로 요거 갖고 문제 내더라. 두 재화의 교환 비율이 2분의 1이다. 아, 그러면 그게 기회비용이고 여부 잡아내야 돼.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잘 중요한 게 이거지. 봐봐. 각국은 교역 전에 국내에서 의료 한 벌을 주면 기계 2분의 1을 받았지. 그럼 교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려면 의료 한 벌을 수출하면 뭐를 더 많이 받아와야 돼? 국내에서 받던 기계 2분의 1보다 더 많이 받아와야 이익이지. 이해돼? 교역 조건 됐잖아. 그러면 똑같아. 자, 교역 조건은 이제 을국의 입장에 정리해봐. 그럼 교역 조건은 다시 교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조건이니까 을국의 입장에서는
비교의제화가 기계라고. 그러면 기계 한 대를 수출하고 생산해서 수출하고 기회비용이 의류 한 개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각국은 국내에서 기계 한 대와 을국이지. 을국은 국내에서 기계 한 대와 의류 한 벌이 교환된 거지. 그럼 교역을 한다면 비교의제한 기계 하나에 특화해서 수출하면 국내에서 받던 의류 한 벌보다는 더 많이 받아와야 교역의 이익이 발생하지. 이해돼? 그럼 이해됐으면 이제 암기. 교역 조건, 즉 교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조건은 비교의제화 하나를 수출하고 기회비용보다 더 많이 받아와야 돼요. 왜? 기회비용은 국내 교환 비용이니까. 여기까지 되니? 오케이. 자, 요게 스텝 1. 스텝 1. 어떻게 해. 자, 10분만 쉬었다 가자.